액세서리. 김진미. 집안이 금은방을 하는데 정작 나는 금부치를 가진 것이 없다.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금부치는 파는 물건이지 지니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도 여자들은 대부분 금은 보석을 좋아한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거의 관심이 없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데 결혼할 때 예물로 받는 것이 기본인데 결혼을 안 하니까 정작 그 흔한 금반지 하나가 없다. 엄마는 있어도 안 끼신다. 집안일 할 때 불편하다고 하신다. 하긴 하루 종일 손에 물 묻히고 사는데 금은 보석이 웬 말이란 말인가. 혼수 예물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시집 못하고 집에 붙어 있으니 아무 말 안 하신다. 요즘은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구매하기도 망설여진다. 금이 비싸니 은을 검색한다. 우리 집에서는 은 제품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은을 저렇게나 비싸게 판매하다니? 우리는 금과 은 시세를 매일 보고 있는데 저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 정말 너무하네. 할 수 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그냥 은반지 하나 만들어줘요. 칠보도 예쁘던데. 안 돼. 이제는 집에서 수제로 만들지 않아. 전부 공장에다 맡기는 거야. 그리고 은은 껴서 뭐하게. 예쁘니까 액세서리로 끼려고요. 돈 가치도 없는 걸 뭐하러 끼냐? 순금, 다이아몬드 외에는 다 필요 없어. 꼭 돈 가치로만 끼는 건가요? 물론 요즘은 금 테크니 뭐니 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그냥 평생 반지 하나 없이 산 인생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냥 액세서리라도 하나 끼고 싶다고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필요하면 알아서 인터넷 쇼핑을 하든지 액세서리 숍에 가서 구매하든지 마음대로 하라셨다. 그래서 열심히 폭풍 검색을 했는데 내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도매 가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서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반지 외에 팔찌, 목걸이도 예쁜 것이 많다. 단 너무 비싸다. 나는 오랫동안 실업자였기 때문에 수중에 돈도 별로 없다. 지금까지 눈앞에 폐물들이 널려 있어도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왜 이리 변한 것인가? 심경의 변화가 놀랍다. 나는 엄마처럼 평생 폐물에 관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리 변할 수도 있구나 싶다. 그러고 보면 20번지년 전 금값이 약 5만 원 안팎이었는데 그때 달러는 원달러 환율이 800원 선이었다. 그러고 보니 금은 500% 이상 올랐는데 달러는 50% 올랐다. 그때 금부치를 많이 사둘 걸 후회가 되었다. 왜 그때 관심이 없다가 지금 오를 대로 올라서 내 능력으로 사지도 못할 형편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심이 생기는 것인가? 20년 동안 소매가로 금이 한 돈 3.75g에 5만 원에서 28만 원이 넘게 되었다. 그동안 달러는 8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올랐다. 금은방 집 자녀가 금반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금 한 돈 5만 원 할 때 목걸이, 팔찌, 반지 등등 많이 만들어 둘 걸. 그때는 용돈도 받고 해서 수중에 돈이 좀 있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온갖 폐물을 다 갖고 있다. 물론 결혼해서 혼수예물로 여러 세트를 받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도 돈이 생기면 금테크를 할 요량으로 금부치를 사서 모으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말한다. 너는 금방 집딸인데 왜 금부치가 하나도 없니? 나 같으면 도매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샀을 텐데. 아니다. 아버지께서 반지니 목걸이니 팔찌니 해주시지 않았냐? 우리 아버지는 계산이 철저하셔서 단 1g이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주지 않으셔요. 내가 반지를 끼고 싶으면 정확하게 돈을 지불해야 해.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지? 아버지한테까지도 돈 주고 사는 게 왠지 속상해서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사지 않은 게 이제 후회가 돼.
너희들 결혼할 그 나이 때 폐물을 많이 사두었다면 지금 5배 이상 올라서 금테크가 쏠쏠했을 텐데 말이야. 너희들도 20년 전에 받은 폐물들이 지금 다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었잖아. 결혼할 때 뭐 받았니?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세트. 순금 반지, 목걸이, 팔찌 세트. 루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세트. 사파이어 반지, 목걸이 세트. 그리고 진주 반지, 목걸이와 귀걸이를 받았지? 많이도 받았네. 그 중에 돈 되는 건 다이아몬드 세트와 순금 세트야. 그건 그대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머지 유색 보석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어. 그래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은행 이자보다는 올랐으니까. 제대로 폐물 재테크는 한 셈이야. 그래. 하나도 안 팔아서 시세도 모르는데. 금이 오르긴 올랐구나. 오른 정도가 아니야. 형편이 어려워서 중간에 팔지 않았다면 5배 이상 고수익을 냈어. 이만한 재테크도 없어. 결혼 안 한 내 입장에서 말하는데 열심히 끼고 다니라고. 보관만 하지 말고. 나는 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낀다. 그렇구나. 너는 없어서 못 끼는구나. 아차. 미안. 비웃는 게 아니야.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가씨니까 반지를 함부로 낄 수 없는 거지. 아줌마로 보일 테니까. 그래. 나도 그래서 더욱 반지를 끼지 않았어. 가뜩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아줌마,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반지까지 끼면 더 그렇게 보이잖아. 하지만 액세서리 차원에서 끼고 싶긴 해. 왼손 약지에는 끼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검지나 새끼손가락 정도는 껴도 되잖아. 그렇긴 하지. 하지만 크고 두꺼운 반지는 좀 부담스럽지 않니? 특히 보석이 있는 건 더 그렇지. 금은 비싸서 요즘 은반지를 검색하고는 있는데 은칠보도 예쁘거든. 왜 아버지한테 사지 않고? 우리 집은 은은 취급하지 않아. 그리고 은은 끼지 말라고 하시고. 왜? 돈도 안 되는 걸 왜 끼냐고 하시지? 꼭 돈으로 따져야 하나? 그냥 액세서리지. 그렇게 안 되는 양반이셔요. 모든 폐물은 다 돈 가치로 따지시거든. 그래도 너희 집은 오랫동안 금방을 해서 금이 많을 테니 역시 엄청나게 돈 벌었던 거 아냐? 다들 그렇게 오해하는데 정작 금방 주인은 금을 가진 게 없어요. 금방에서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냐? 손님이 오면 주물량만큼만 금 도매 시장에서 금을 사다가 공장에 제작을 의뢰하는 것뿐이야. 직접 만들지도 않아. 직접 만들던 때는 1960년대, 1970년대 이야기야. 아니, 1980년대만 해도 단순한 디자인은 직접 만드시기도 했는데, 손으로 만든 것은 예쁘지가 않아서 다 디자인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해. 공장에다 맡겨. 그러니 금은방이 역할은 고객과 금공장의 중개자일 뿐이야. 디자인도 다 보석 디자이너의 카탈로그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군. 나는 금방에는 금은 보석이 한가득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물론 유명 대형 금은방은 그렇기도 해. 하지만 동네 금은방은 전시용 샘플은 금도금 상품이 많아. 단순히 진열된 모양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지. 도둑들도 다 알걸. 그래서 동네 금은방은 털지도 않잖아. 서울 종로 금은방 거리나 되면 또 모를까? 거기는 다 진품이라는 말이 있어. 그곳엔 진짜 금이랑 보석을 전시하겠지? 그렇구나. 나는 너희 집이 금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나도 반지 하나도 없고. 우리 엄마도 결혼 반지 외에는 없어. 그것조차도 불편하다고 안 끼셔요. 나도 마찬가지야. 혼수 예물로 받은 폐물. 장롱 속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하는데 폐물이 웬 말이니? 애 얼굴에 반지로 흠집이라도 잡으면 안 되잖아. 애 키우는 주부는 폐물과는 거리가 멀어. 그냥 고이 모셔두고 있다가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든가 하겠지 뭐.
그리고 며느리도 고이 모셔뒀다가 다음 며느리나 딸 주겠지? 나는 물려줄 며느리나 딸도 없고 얼굴에 흠 잡힐 아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좀 속상하다. 내가 없어서 그렇지? 막상 끼면 불편할 거야? 큐빅 액세서리 반지라도 껴보든지?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체험해보면 안 끼게 될 테니까. 그 길로 나는 아버지에게 큰 마음 먹고 순금 2돈 반지를 왼손 검지손가락용으로 주문했다. 2돈이라 제법 두껍고 모양도 울퉁불퉁한 디자인이었다. 반지 금값만 52만 원이고 주문 제작비가 따로 들었다. 물론 안 깎아주셨다. 이렇게 비싼 반지를 사다니?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는 내가 웬일이냐 놀라시며 주문해 주셨다. 드디어 금반지를 꼈다. 신났다. 나는 매주 3회 수영을 다니는데 물론 수영할 때는 반지를 끼지 않는다. 그 넓은 풀장에 빠뜨리기라도 하면 그날로 반지는 영원히 안녕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중히 여기고 조심조심했다. 어느 날 우리 수영그룹에서 스키장에 놀러 간다고 함께 가겠냐고 물었다. 나는 단체로 안 가면 가기 힘들어서 좋다고 했다. 이 나이 되도록 스키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가기로 했다. 그룹에서는 여비를 똑같이 나눠서 내고 간식도 준비했다. 스키장이라니?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다 프로급이었다. 나는 괜히 왔구나 싶어서 혼자서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낑낑대면서 걸음마 연습을 했다. 땀을 벌벌 흘리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장갑을 벗고 모자를 벗었다. 그랬는데 세상에 반지가 사라졌다. 이럴 수가. 내가 내 돈 주고 산 최초의 반지? 그것도 거금을 들였는데. 사라졌다. 저 넓은 스키장 눈밭 속 어딘가 떨어진 모양이다. 아까 몇 번씩 넘어지고 할 때 얼굴 땀 닦느라 장갑을 몇 번 벗었는데 그때 분실한 것 같았다. 나는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져서 나는 금은 보석과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한탄했다. 속속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에 간다고 했다. 나는 근처 눈밭을 서성이다가 그만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다. 봄이 되어 눈이 다 녹으면 스키장 직원이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하고는 횡재했다고 좋아하겠지? 나는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불이 죽어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반지 맞춘 지 얼마나 되었다고 곳에 분실했냐고 하시겠지? 나는 나중에 들켜서 혼나느니 바로 이실직고하고 빨리 혼나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 아버지, 오늘 스키장 가서 반지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스키 수업을 엄청나게 비싸게 치르고 왔네요. 이젠 다시는 스키장 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탈 줄도 모르는데 괜히 가서는 반지만 잃어버리고 저도 속상해 죽겠으니까 이 이상 아무 말 마세요. 이제 다시는 스키장도 안 갈 거고. 그리고 반지도 이제는 안 낄게요. 내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니까 아버지, 엄마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아니 못 하신 건가? 하지만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에 얼굴을 쳐박고 펑펑 울었다. 나는 금반지 하나 낄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냥 은반지 액세서리나 할 걸. 이 와중에도 금값은 나날이 가격이 치솟고 있다.